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유동규 씨의 핸드폰, 이 아파트 오피스텔 너머로 던졌던 핸드폰을 확보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가 과연 이대로 끝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화천대유 사태가 지금 정점으로 이제 계속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천대유 사태와 동시에 이 나스닥 상장이라는 모멘텀을 등에 업고서 이 올라갈 만한 최대 수혜주로서 좀 주목받을 만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늘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뭐 이재명 씨 이대로 끝나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뭐 강태공 전문가가 막 이재명을 뭐 엄청 싫어한다, 아니면 뭐 윤석열을 엄청 좋아한다, 이낙연을 좋아한다, 뭐 홍준표를 좋아한다 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에서 제일 멍청한 행동이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것이고요. 또 제가 정치적인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재명을 좋아하니까,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니까 이재명 후보 관련된 종목을 계속 무조건 홀딩해야 돼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한강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홍준표 씨를 제가 좋아하니까 홍준표 관련된 종목 지금 몰빵하자 했다가 여러분들이 진짜 한강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는 이재명 씨 관련된, 이재명 씨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는가를 놓고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관련해서 거기 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방금 말했다시피 지금 보면은 대장동 핵폭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자가 지금 씨가 굳건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지지율도 지금 계속해서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문제를 삼고 싶은 건 뭐냐고 하면은,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미 이재명 씨는 화천대유라는 악재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만약에 화천대유 사태에서 물론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서 국민의 힘이 뭐 잘못한 거다라는 결과가 한다 해서 이재명 씨 지지율이 막 엄청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미 지금 이런 악재를 가지고도 뭐 이재명 씨는 계속해서 굳건하고 종목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 종목이 날아가진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재명 씨 관련되는 수혜주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재명 씨가 여기서 화천대유라는 사태에서 악재를 그대로 때려 맞아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악의 경우는 뭐 구속이라든지 아니면 후보 사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면 점화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보수적으로서 내가 잃을 자리보다 먹을 자리가 더 큰 종목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이재명 씨를 욕하기 위한 방송이 아니라 안전한 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화천대유라는 사태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기 전에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한 말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속보로 나왔던 게 뭡니까? 속보로 나왔던 게 보면은 이거예요. 속보로 나왔던 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여기서 뭐 이재명 씨한테 안 좋은 건 안 나올 거라 생각해요. 왜냐고 하면은 이미 핸드폰 던지 며칠 지났는데 문제는 봐요. 전담 수사팀은 전날 유씨 거주지인 경기 용인시 오피스텔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가지고 유씨 휴대폰을 확보했다. 경찰은 유씨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을 특정한 뒤 휴대폰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정도 기간이면은 이게 뭐 이재명 씨가 됐던, 뭐 국민의힘이 됐던 그 핸드폰에 어떠한 자료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경찰이 지금 이거는 안 잡은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기다렸다가 아닌가 싶어요. 이미 뭐 지울 거 다 지우고 뭐 할 거 다 하고 뭐 하지 않았을까 하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화천대유 사태를 통한 이 핸드폰에서는 사실 뭐 크게 밝혀질 게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자 보세요. 지금 최근에 이재명 씨가 이제 조금 공격 위협을 받는 게 뭐냐 하면은 자꾸 이낙연 후보자가 뭐예요? 이낙연 씨가 뭐 합니까? 대장동을 가지고서 이재명 씨 뭐 배임, 이재명 측 국민의힘 뭐 하면서 계속 뭐 강공을 하죠, 강공.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낙연 씨가 이재명 씨를 공격하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 하게 되냐고 하면은 계속 이재명 씨가 조금은 불리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사실은 뭐 같은 당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지켜줘도 될 법한데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엔 어떤 뉴스가 있었어요? 경선 마지막 TV 토론 취소까지. 이 너무나도 이게 뭐 질펀하니까 이 뭐 완전 진흙탕 싸움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하냐고 하면은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지금 이낙연 씨의 너무나도 이 강공 그리고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해서 너무 말이 많기 때문에 뭐다? 주식으로,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요. 제가 이재명 씨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식으로 봤을 때 잃을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만약에 의혹이 해소된다 해도 주가는 날아가지 않을 거예요. 왜? 지금 의혹으로 빠진 게 아니거든. 의혹으로 빠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도 잘 버텨주고 있고 의혹 해소된다 해서 야 이재명 가자 해서 갑자기 뭐 그러면 지금 봐봐요. 윤석열 씨 지지했던 사람이 홍준표 씨 지지했던 사람이 이낙연 씨 지지했던 사람이 이재명이 아무 의혹이 없어? 야 이재명 너무 깨끗했는데? 야 윤석열 씨 개새끼 씨발 홍준표 개새끼 하면서 막 이재명 씨 찍자 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의혹이 해소된다 해도 제가 보는 관점에 지지율에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주가는 날아가지 않을 건데 만약에 이 의혹에서 이 어느 정도 사실기반이 나타난다. 그럼 그때는 하한가 랠리입니다. 랠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살짝 이재명 씨 다음으로 이낙연 씨. 그럼 만약에 보수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미 어차피 이낙연 씨는 오른 게 없고 빠질 게 빠졌고 빠질 만큼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씨의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건 늘 저는 이낙연 씨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경선까지 취소되고 이런 상황에 놓고 봤을 때 이재명 씨는 사실 어느 정도 이 의혹을 지금 숨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씨 관련되어서 좀 우리가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도 뉴스를 보면은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이 이낙연 씨 관련된 종목을 지켜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청와대가 정말로 최근에 첫 입장을 냈어요. 근데 뭐라 했냐면요.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엄중하게.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냥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지만 이게 뭐랑 엮냐고 하면 이낙연 씨랑 엮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태도에 경고 보낸 거 아니냐. 이 청와대 이 엄중에 대한 이게 너무 어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 지금 이재명 밀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옵니다. 근데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과거의 뉴스들을 보면요. 자, 과거의 뉴스 보면은 진짜 과거 뉴스를 따서 최근 뉴스 보면 진짜로 이낙연 손 잡았다. 분명히 잡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의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일부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과거에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힘 실어줬대. 누구? 이낙연 대망론. 이낙연이 된다. 이낙연은 된다. 해가지고 과거에 남선 할머니는 뭐였어요? 이낙연 관련주들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엄청 크게 날아갔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최근에 이제 이낙연 씨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보면요. 이낙연 제안 그대로 받은 문 대통령 보란듯 밀어주기 하면서 이 환상적인 표현 써가면서 당 끌어안기. 그러니까 이낙연이 뭐 하면은 이낙 환상적이다. 와 그냥 이낙연 최고 하면서 뭐 했어요? 과거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뭐 했다? 과거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씨를 밀어주는 그림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최근에 경선 내용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씨가 했던 발언이 이게 있어요. 이제 홍준표 씨가 실제로 뭐라 얘기했니? 홍준표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문 대통령 1년 안에 가면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 보면요. 지금 정치적으로 상황에서 보면 어떤 그림이냐. 그림이 자꾸 이재명 씨가 당선이 되면, 이재명 씨라고 하면 또 이제 욕한 사람이 있으니까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감옥 간다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어때? 찝찝해. 그러니까 어때요? 이낙연 후보자를 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온 게 뭐냐고 하면은 뭐 경선 뭐 이 토론회를 취소하고 뭐 청와대 뭐 입장 발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계속 지켜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미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그림으로 보면 어찌됐든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을 미는 게 보이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재명 씨에게 한 번은, 이재명 씨라고 또 화내문이니까 이재명 후보자가 한 번은 위험한 상황? 한 번은 이제 좀 이제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그럼 여기서 잘 넘어가면 좋은 거고, 못 넘어가면 뭐다? 못 넘어가면 바로 나가리 된다. 그럼 그때 강력하게 치고 올라갈 게 뭐다? 이낙연 씨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고 하면은 화천대유의 최대 수혜와 최대 반사이익은 이낙연 씨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낙연 씨 관련되어 있는 수혜, 이낙연 씨라고 저거 사람들 혼내니까 죄송해요. 이 씨, 뭐뭐 씨가 편해가지고 후보자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화천대유가 아니면 그만이고, 화천대유 사태가 이재명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면 그만이고, 맞으면 대박이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예 옳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이낙연 씨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보라고 좀 얘기하고 싶고, 근데 이낙연 씨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사실 대장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남선알미늄. 근데 남선알미늄을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니면 그만이어야 되잖아. 아니면 그만. 근데 여기서 아니면 그만이 아니라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 보다시피, 이낙연 후보자를 통해가지고 2018년도부터 올랐던 게 1,000원부터 7,000원까지 올랐어요. 여기서 아니면 그만이 아니라, 아니면 그만인 게 아니라, 아니면 뭐예요? 원래 자리 1,000원까지 밀린다는 거예요. 원래 자리 1,000원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남선알미늄은 이런 도박을 하기는 안 좋고, 그러면 도박으로 볼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이월드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월드라는 종목은 차라리 남선알미늄보다 나은 게 뭐냐고 하면은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올라간 만큼 이낙연 후보자를 통해서 올라간 만큼 이미 밀었어요. 이제 조금 밀어봐야 이 자리야. 밀어봐야 거의 이 자리니까 사실 이 자리를 주면은 이게 얼마? 1,500에서 2,500? 뭐 조금 더 보면 2,800에서 2,500. 이 사이를 주면 그냥 열심히 주워 담아도 뭐야? 잃을 게 없는 자리인 거야. 왜? 이미 화천대유가 이낙연 후보자를 통해서 올라간 만큼 다 뺐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만약에 화천대유가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그럼 얘가 빠질 것도 없어. 빠질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자의 문제다 하면 이제 이낙연 관련된 수혜주로 해가지고 날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월드 종목이 지금 자리로 봤을 때는 도박을 하기엔 참 좋은 종목이다라 말씀드리고 싶고, 과거에 보면은 이월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거예요. 이월드의 급등세 원인은 이낙연 테마주와 지배구조 개선이 꼽히는데, 보다시피 박성수 회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동문이라는 이유로 투자자 투심 쏠렸다. 그래서 보면은 회장은 이낙연 총리보다 한 살 어리고 두 사람 뭐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동문으로, 이후 박 회장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동문으로 엮였는데, 사실 이 종목은 웃긴 게 박성수 회장이 실제로 사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제 얘기했냐고 하면 2018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낙연 후보자와 함께 엮는데, 나는 동문일 뿐이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했지만 동문이면 끝인 거야. 무슨 관계가 없어. 동문이지만 관계가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 사업과 관련 없을 뿐이지 동무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에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어떻게 되냐고 하면은 2019년도 2월도 이낙연 총리 출마 가능성이 강세. 2020년도까지 뭐였어요? 아까 차트 보면 알다시피 우리 관계 없어요. 하지만 날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월드는 이낙연 후보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가 맞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토스가 아니라 아까 했던 나스닥. 자, 나스닥 관련해가지고 상장 이슈를 가지고 있다 했는데, 이미 제가 말해버렸네요. 그거는 뭐냐? 토스죠, 토스. 오늘도 토스가 좀 이슈가 되긴 했는데, 보면은 여기 뭐가 있어요? 토스가 향후 나스닥 등 해외 증시에 상장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관련주 이월드 주가는 대신정보통신은 MBT는 하나투자증권, 한국전자, KTB 등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어찌됐든지 그러면은 이 이월드의 투자 관점 보면 이월드 1. 화천대유 사태의 반사이익. 이낙연 후보자 반사이익으로 이낙연 후보자가 이낙연 후보자가 수혜받을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이제 토스. 자, 사실 나스닥 상장도 참 좋아요. 나스닥 상장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토스가 뭘 인수하느냐? 토스가 이제 타다를 전격적으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통한 핀테크 확장을 노린다라고 하면서 지금 플랫폼인 토스가 스타트업 타다를 전격 인수하면서 오늘 이 비상장되어 있는 토스 지분을 토스가 뭐예요? 주가가 오늘 또 상승한 11만원 넘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왜 보이죠? 토스 운영사 비바리 퍼블리카는 이제 이 비바리 퍼블리카가 지금 얘네가 오늘 11만원인가 넘어갔고 그만큼 이 토스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거고 지금 이 토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얘네가 노리는 게 이거예요. 그 나스닥 상장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토스가 모빌리티 스타트업 타다 전격 인수하면서 한국판 그랩을 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분석해보면 알다시피 얘네 같은 경우도 지금 나스닥 상장을 올 연말인가에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기 수가 있나요? 그래서 보면 토스는 이번 타다 인수를 통해 한국의 그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지금 보면은 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 나상장 앞두고 있는 그랩. 그래서 그랩 같은 경우가 기업 가치가 4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이제 그랩을 한국판 그랩으로서 성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토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성장성, 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타다를 인수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장성 탄력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토스가 최근에 토스뱅크를 이제 토스뱅크를 출시했잖아요. 토스뱅크가 출시하고 대출 상품 내놓고 하자마자 뭐합니까? 출범 첫날에 120만 명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쪼고 뭘 하다 보니까 은행사 이용이 지금 토스뱅크로 굉장한 많은 고객들이 몰렸다. 알다시피 결과적으로 증권사, 은행사는 은행사나 증권사는 뭘 먹고 삽니까? 수수료와 이자를 먹고 살아요. 수수료 플러스 이자 먹고 사는데 이 어마어마한 고객이 몰렸다는 건 그만큼 수수료 플러스 이자에 대한 모멘텀 역시도 부과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네가 이 토스뱅크 출시라든지 타다 인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거죠. 카카오를 뛰어넘겠다. 지금 실제로 이제 토스가 카카오를 우리가 타다 전격 인수해갖고 카카오가 싸우고 있다. 사실 카카오가 지금 이렇게 타이밍이 좋게 무너지고 있죠. 타이밍이 너무 좋게 무너지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헤어샵도 이제 철수하고 그 카카오 카카오 골프 스크린 골프였나요? 골프도 지금 사업 접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하나둘씩 사업을 접고 있는데 토스 같은 경우가 반대로 지금 인수를 하면서 사업을 하나씩 늘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의 빈자리를 토스가 조치치고 가면서 토스 대 카카오 이런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스 같은 경우는 성장성도 굉장히 괜찮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스에 대한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토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적인 가치를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최근에 보면 나오죠? 보면은 토스의 몸값이 7조가 최근에 넘어섰어요. 그래서 토스 자체가 몸값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이월드 같은 경우는 토스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토스뱅크는 이 비바리 퍼블리카가 지분 34%를 2대 주주인 KB 뭐 뚜뚜뚜 나 이랜드 월드가 각 10%씩 보유하고 있고, 이 이랜드 월드가 이월드의 지분을 보유, 또 이월드는 이랜드 월드의 지분 보유. 그래서 우리 흔히 잘 아는 지분 보유에 따른 관련주, 지분 보유에 따른 수혜주로 엮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두 번째 이슈는 토스의 이 지분법에 따른 수혜주인데, 토스 성장성까지, 사실 토스 성장성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하다 생각을 해요. 카카오 지금 토스가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카카오를 충분히 뛰어넘는다, 이거는 무리일 수도 있겠죠. 사실은 카카오가 이미 했던 거를 토스가 다 흡수 통일해가지고 뛰어넘겠다,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그래도 카카오와 어느 정도 비등해지는, 아니 카카오와 이제 삐까삐까 대등해지는 그런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사실 다양한 종목들이 있어요. 이낙연 후보자 관련된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그나마 이 화천대유 사태가 이재명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뭐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가게 됐을 때를 가정하면은, 그러면은 다른 모멘텀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모멘텀으로 보면은 이월드는 토스의 지분법에 따른 수혜까지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 차트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월봉이죠. 이렇게 있다가 이낙연 후보자로 올라갔고, 이낙연 후보자 다 뺐어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자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거죠.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자리도 맞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자리도 맞는 데다가 이낙연 후보자 수혜가, 화천대유 사태가 빠그라지면은 그냥 뭐 이낙연 후보자 때문에 빠질 건 없고, 화천대유 사태가 잘 되면은, 잘 되면이라고 하면 제가 꼭 이재명 후보자가 뭐 이거 이렇게 된다 표현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잘 되면 표현이 아니라, 화천대유 사태가 이재명 후보자의 문제로 밝혀지게 되면은 이제 이낙연 후보자로서 다시, 그 전에 이낙연 후보자로 5천원 6천까지 갔으니까 다시 5천 6천까지 그냥 갈 거고, 여기서 토스의 지분법에 따라 가지고 뭐 내년까지 뭐 해서 또 나사 상장 이슈 나오면 또 툭툭툭 낮추고 가겠죠. 그래서 이월드라는 종목이 지금 화천대유 사태와 토스의 지분법을 통한 수혜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모아간다고 하면 지금 이 구간 2500에서 사실 크게 1500에서 2500까지도 뭐 열린 구간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차트 분석을 좀 더 해보시면 되겠고, 뭐 기업적으로 봐도 그래도 이월드가 당장 상장 폐지돼야 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좋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